죄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직원이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숨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딱 단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판결, 비겁한 판결문이었다. 아니 여기 나간다니까 사람들이 대우씨 수위 조절하긴 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준비했던 멘트가 따로 있었어요. 멘트가 뭔지 공개합니다. 뭐라고 원래 준비를 했었냐. 오늘 공중파 마지막 출연이 될 뻔했거든요 사실. 저 진짜 이거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쓰고 있었어 대기실에서. 오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물어볼 게 뻔하니까 쓰레기 같은 판결이죠. 방송에 나오는 일부 사람들이 점잖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AI 무료 버전을 써도 그보단 잘 나올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제가 준비했던 멘트입니다. 원래 계엄 당일날 무릅쓰고 뛰쳐나간 사람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들의 용기가 상처받지 않기를 재판부가 보여주길 바랬습니다. 근데 오늘 보여준 판결문은 어떻게 하면 양측에서 욕먹지 않을까, 정작 살 궁리만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재판부 용기 없다. 용기도 없는 자가 용기 낸 자들에게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당신들이 법에 잣대 뭐 하면서 유무죄와 형량 가리면서 찰스일세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써놨어요? 그냥 찬 길바닥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뭐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원래는 이런 멘트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몇몇 분들한테 이렇게 이거 보내줘 봤어. 저 이렇게 오늘 하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몇 개 공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배님들이 이거 왜 너 오늘만 살 거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순화한 게 방금 요 버전이었습니다. 저는 진짜 마음으로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러면 이번 판결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었냐. 봐봐요 여러분. 첫 번째, 노상원의 수첩을 삭제를 시켜주려고 그래? 그게 핵심이거든요. 두 번째, 뭐 국회 뭐 선관위 이야기하는데 언론사, 여론조사 꽃 이거 왜 빼? 여론조사 꽃이 자식들이 군대를 입다만큼 해갖고 막 보내놓고서는 그걸 왜 빼? 단순히 국회를 넘어서 민간 영역까지 보냈다는 것은 일반적인 국회 장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을 척결하려고 했던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국민의 반을 척결하고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그 잔인무도한 점을 왜 빼냐고. 그거 빼면 안 되는 거예요. 국회가 아닌 민간의 영역까지 전부 다 잡으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직연 재판 때 한번 제가 지호 씨랑 방송할 때 한번 우리 시청자들한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방금 이야기했던 첫 번째, 이 재판의 관전 포인트는 딱 세 가지를 보면 된다. 이건 재판부 입장에서예요. 뭘 보고 있느냐, 국회를 정말 봉쇄하려고 했는가. 그러니까 막 문을 부셨네 끄집어내라 말아가지고 막 윤석열이 핏대서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국회가 기능이 마비가 됐는가. 그러면서 뭐 지들이 창문 깨신 거 이런 거 막 모른 척하면서 막 스위치 꺼갖고 암전시키려고 그랬는데 비상 발전 작동이 돼갖고 불이 안 꺼진 거죠, 전기가. 그랬는데 무슨 잠깐 딸깍 하고 그거 다시 켜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냐. 이 세 개가 뭐가 있냐면 이 내란에 있어서 이게 내란범이 주요가 맞냐 아니냐, 그거를 좀 갈무리 짓는 세 가지의 큰 포인트거든요 재판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유명했던 사진이 안기령 부대변인이 총구 잡고 있던 사진 있죠. 그거 보고 우리는 야 어떻게 저런 용기를, 그랬는데 여기선 뭐라 그랬어? 총살감이다, 총 쐈어도 할 말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을 신원 미상해, 이상한 사람들을 취급하잖아요. 왜? 아까 얘기했던 충돌이라든가 봉쇄라든가 마비, 그래서 국회의원도 중간에 들어갔지 않냐, 담 넘어서 갔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이 요건을 충족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근데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란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죠. 난 기가 차더라. 자기 무슨 글로벌 여행사야? 땡처리 항공처럼 막 그냥 해. 그리고 마지막에 뭐 65세 노인 인점, 초범 인점, 지금
홈쇼핑 하세요? 무슨 처음 오셨군요. 이 재판부는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20% 세일해드리고요. 뭐 아버님 노년 복지카드 있으세요? 이 재판부는 그럼 20%더 할인해드려요. 홈쇼핑 왔어요? 무슨 그게 무슨 가명의 사유가 돼요? 이 판결문의 내용은 나는 솔직하게 쓰레기 같은 판결이다. 솔직하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 기자든 언론인이든 패널이든 대부분 정치인이든 점잖게 얘기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착각하는 것 같은데 진짜 민심은 이거다. 이거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보통 계엄 쿠데타는 누가 일으켜요? 보통 권력의 2인자 또는 3인자들이 1인자 되려고 하잖아. 근데 1인자가 쿠데타를 일으켜? 말도 안 되지. 거기 뭐 해외까지 갈 필요도 없었어. 근데 왜 해외를 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윤석열 정권이라더지만 세계가 보는 시각은 한국이 이렇게 쫙 글로벌화가 되고 있었어. 윤석열 정권이 저도 못 받아 먹었던 거지. 그런다 갑자기 그랬던 한국이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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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계엄이래.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야, 전 세계에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국이 갑자기 계엄이래. 이 손실은 진짜 따질 수도 없어요. 따질 수도. 응? 지금 난 코스피 5,500 간 게 신기할 정도야. 야, 얼마나 놀랐어. 제가 그래서 막 영상 보여드렸죠. 미국에서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국 계엄이래. 한국 계엄이래. 그랬더니 점심시간 딱 끝나고 다 돌아왔는데 야, 한국 계엄 끝났대. 역시 한국이다. 이 영상 많이 보여드렸었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기징역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 울분을 토하는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공소 기각이 날 거라고 오늘 아침부터 팻말 들고 왔던 윤호개인, 이 사람들을 사실 설득하기 위한 작업처럼 보였어요. 공정한 재판의 느낌보다는 그냥 양측에서 욕 안 먹고 살아남으려고 궁리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엄의 동기 원인이 묻혔대. 세 가지가 있잖아. 첫 번째, 우리 V0 김건희, 이거는 뭐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쳐요. 두 번째, 부정선거에서 까불면서 밝혀낸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를 부정선거론자들로 물들었어. 오염시켜놨어. 차라리 이거라도 말끔하게 얘기를 해주던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계엄한 동기. 당시 경제부총리 최상목한테 제일 많은 서류를 줬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대통령 선출법을 바꾸려고 했던 거잖아요. 본인이 독재 또는 V0를 안 치려고 했거나 둘 중 하나겠지. 어째 그런 것들은 싹 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만족할 수 없는 판결문이었다. 제가 무기징역이 나오더라도 판결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그냥 아주 그냥 정말 사실 이거 보여주는 것도 웃긴데 어제 제가 밤새 고민을 했어요. 오늘 선고를 보면 많은 분들이 허탈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분노보다 더 큰 허무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고 때로 부족하게 보이지만 시민이 기억하는 한 끝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판결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포기하지 않는가입니다. 정의는 법정에서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시민의 기억 속에서 완성됩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역사가 계속 기록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제가 썼어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저기 광주 금남로에 갔을 때 5.18 그 기념관이 있어요.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여기 기념관에서 좀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봤는데 애기들이, 젊은 초중고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당시에 데모한다고. 지금은 데모를 하면은 안 되죠. 운동. 그때 당시에 계엄에 맞서겠다고. 그때는 진짜 총칼 탱크였어. 그 사진들을 보면서 야, 지금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이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적었던 거예요. 법정에서만 정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 힘냅시다. 그 과정이 쉽지 않겠죠. 괴롭겠죠.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가져갈 겁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2심에서 무기에서 사형으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진짜 불가능해 보여도 단 아주 작은 희망의 줄기만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한 명 잡잖아요. 가능하다고 난 믿어요. 그래서 2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좀 보고, 반대로 지금 윤석열이 받고 있는 재판이 8개예요. 8개. 이 재판을 항소심 때 병합 처리하면 무기징역보다 더 높은 사형까지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간과하지 마셔라. 여기는 신락 같은 희망도 아주 초라해 보이는 지푸라기 하나도 모여가지고 집을 만들고 성을 쌓는 곳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건 많이 했던 이야기인데, 지금 재판하는 거 영상들 보면 개판한 거 같죠? 개판인 거 같죠?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다.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호 씨가 처음 이제 내란 재판 다니면서 완전 개판이야 그랬는데, 근데 그때는 중계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랑 지호 씨랑 여기저기 막 오늘 얼마나 난장판이었는지 막 알리고 다녔단 말이야. 뭐 메일도 여기저기 보내보고 국회에도 보내보고 법사위 의원님들한테도 보내보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게 이제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내란 재판을 의무 중계화하는 거를 특검법에다가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우리의 희소성은 조금 떨어졌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었죠. 감히 술을 쓸라 그래? 사실 그래서 처음에 전에는 지우 씨랑 유기징역 20년에서 30년도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 워낙 개판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냥 개판인 게 어떤 게 개판인지를 알리고 다녔는데, 그래서 결국에 오늘 어떻게 됐어요? 선고와 판결문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중요한 점 중에서 한두 가지는 내란 자체는 맞다라는 것은 큰 덩어리에서 한 부분은 인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판부를 향한 글도 하나 적어봤습니다. 오늘날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노에 차 있고 절망으로 누군가를 주관적으로 심판하고 해야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때리고 막 죽이고 그러면 난장판이 되겠죠. 그것은 지옥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법원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모두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게끔 공정한 법의 심판을 하는 기구가 법원이 아니냐. 그런데요, 근래 사법부들의 판결을 살펴보면요, 공정성이 나는 없어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이거는 내 정치적인 거를 다 떠나서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재판부에. 공정성이 저 없다고 느껴져요. 제가 민주당을 지지해서도 아니고 정치방송에서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그냥 청년의 시각으로. 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들이미는데 우리 보고 이해를 해라 니들이, 이 느낌이 되게 강해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인간의 존엄성 같은 이야기를 항상 중요시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럼? 법 위에서 나오는 거 같냐? 아니다. 내가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은 사람들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키고 얼마 만에 나왔어요? 1심, 2심, 3심, 사면까지 2년이 채 안 걸렸어. 그 재판부도 사면도 납득하지 않아서 나는 전두환이 그렇게 오래 살 거라 생각을 못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를 뒀어. 나는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인간의 존엄성은 법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여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 이 이야기를 꼭 재판부에 드리고 싶다. 이 사람들이 당신의 법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어서 참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왜? 사회가 혼탁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썼던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조금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봤는데 솔직하게 제가 그동안 여기서 이렇게 자라오면서 느끼는 그 시간과 차이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 담아드리지 못해갖고 좀 죄송한 마음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우리 강지호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늘 재판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는 오늘 재판을 쭉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네. 왔으니까. 뭐가 있었느냐? 형식적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윤석열이 내란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내란 요건이 있어야 된다면 내란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내란의 동기가 어떻게 있었어야 되냐.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설명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한덕수라든지 이상민이라든지 국무위원들이 이 절차적 요건을 맞춰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기현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는 내란 요건이 안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저는 윤석열과 같은 자가 나왔을 때 계엄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못을 박아서 야,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동기가 있을 때 계엄을 하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법 위법적인 행동을 한 거야 라고 딱 지견이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너무나도 비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윤승영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윤승영이 어떠한 행위를 했었던 자냐, 이현일이라는 사람에게 경찰입니다. 전화가 와요. 이거 방첩사에서 체포조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합수부 구성해야 되니까 경찰 빨리 동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조지호한테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뭐가 문제냐? 아니, 체포조 얘 몰랐던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포고령을 봤었을 때 위법위헌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잖아요. 국회에, 그리고 정치인 이 일체 정치 활동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까지 이어지느냐, 여러분들. 청간위에 투입이 돼가지고 이 군인들이 이거를 서버실을 확보하면 그걸 넘겨받는 역할, 이 정도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법원에 있는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이나 계엄 프로세스에 맞춰서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지견이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숨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법부가 딱 단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내가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노상원 수첩부터 여론조사꽃부터 해가지고 사실 이걸 좀 풀어서 얘기하면 지우 씨가 방금 한 얘기거든요. 사법 그러면은 계엄이 그 이전에 박성재 그리고 법제처장 조희대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사전에 이야기를 안 나눴을까? 그렇죠. 그렇게 의심이 되잖아. 의심되죠. 이거를 사실 잘라준 거거든. 그래서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전부터 준비했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해 보인다라고 그 전거를 쫙 걷어낸 거야. 그렇죠. 그 과정에서 내가 봤을 때는 윤승영이 무죄가 난 거고 목현태도 무죄가 난 거야. 목현태는 내가 왜 더 인정할 수 없냐면 목현태 마지막 재판 가보신 분 딱 한 명 있어요. 대한민국에. 특검 재판부 빼고 네. 저 혼자였어요. 목현태가 재판을 포기했어요. 국회 경비대장이죠. 그렇죠. 사상 최초인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 변호인단도 안 나왔어. 근데 증인들은 출석을 했네. 경비대장들은.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부도 당황하더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렇죠. 야, 피고인이랑 피고인 변호인단이 없는데 왜 없냐? 왜 포기를 한다는 게 나 그냥 다 인정할게요. 이거거든. 그렇죠. 근데 증인은 이걸 해야 되잖아. 이거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휴정을 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경비대장한테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다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마음 편해요.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때 다 풀었다는 게 그거야. 그렇죠. 근데 어떻게 무죄가 나와? 그러니까요. 여기서 정말 힘들겠지만 1년 동안 힘들게 봤는데 한 번 더 해야 돼 우리. 그렇죠. 배우 씨,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배우 씨랑 제가 또 내란 재판 꾸준히 들어가면서 또 지경 같은 사람이 있나 없나 진짜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